자리에 계시면 1번 잡으세요. 자, 저희들 또 포트폴리오 또 이렇게 한번 기술적 해석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기술적 해석을 중장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가격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흐름, 특히 이제 세력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어,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뭐 가격적으로는 이게 이제 바닥권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선을, 여기 요 선을, 요 선을 좁히고 있잖아요. 여기 제가 그려놓은 요 선, 요 선. 그래서 뭐 가격이야 뭐 보면 여기 뭐 오르락 내려가는데 뭐 거의 뭐 표도 안 나잖아요. 보세요. 이 뭐 가격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가 바닥권이었냐 아니었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바닥권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여기 그냥 횡보하는 중이에요. 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평선 모으면서 횡보하는 거다. 이평선을 모으면서 횡보한다. 이가 누가 했겠나?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알 수 없는 뭔가를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을 모으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 세력들이 미래에 있을 그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중이다.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중이다. 세력들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아무튼 이제 뭔가 알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절대로 지금 이제 그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특히 호주에 가까운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개인들을 자꾸 이제 이 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떠나게. 이제 저희는 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세력들이 개인들을 자꾸 이렇게 지겹게 지치게 만들어서 횡보를 시켜서 이렇게 길게 횡보를 시켜서, 사실 월봉으로 보면 몇 개 아닌데 월봉으로 보면 이게 몇 개 아니에요. 한 3개, 4개,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횡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봐야 이거 몇 개월에 몇 개월,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 안 돼요. 개월수로 따지면 이게 24시간 열리는 장에다가 365일 열리는 장에다가 24시간 열리는 장에다가 그런 시장인데다가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몇 개월 쭉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 횡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세보면 몇 개월 안 된다. 근데 이 몇 개월도 개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겨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래서 뭐 금리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쨌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나스닥 제가 있잖아요. 미국의 나스닥하고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 연동된다 이렇게 제가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그 나스닥에 비해서는, 이게 나스닥은 저희가 보고 있지만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좋은 거죠. 그 나스닥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되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아마 이 아니 나스닥하고 한국의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하고 아마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 지금까지는 이렇게 커플링 이런 걸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까지 커플링이었다면 이게 또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디커플링 이 디커플링 이게 상관이 없는 흐름으로 갈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나스닥이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같이 이게 같이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게 나스닥은 내려오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그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버텨주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자, 그래서 뭐 여전히 그냥 횡보 중이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면 이게 횡보 중이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평선이 완전히 모아질 때까지는 아마 이게 다음 주까지도 뭐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뭐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일주일 또 금방 가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가도 이제 지금 그림에서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보면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 이러니까 비슷하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 이더리움도 여기 일주일 동안 이게 횡보하고 있는 거죠. 횡보. 역시 이평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력들이 지금 이평선 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지금 모으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악재일 거냐 호재일 거냐 이제 이건데 결국 세력들이 기다리는 거 호재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인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기다릴 수도 있죠. 악재를. 그러니까 또 단기성 악재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 악재를 기다려서 뭐 방향을 밑으로 잡는다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떤 가격에 따라서 휘둘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그림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대로. 이게 역시 횡보하는 정도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파동이 나온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마 다음 주까지도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니플도 마찬가지죠. 니플도 역시나 니플도 여전히 이렇게 흉보 상태, 흉보 상태. 여기 이평선하고 여기 이평선인데 이쪽에 이게 단기 이평선들을 모으고 있죠. 이게 니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기 이평선들을 모으고 있다. 단기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플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소송 관련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예, 정리돼 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니플도 결국은 이제 좋은 끝을 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소송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소송과 관련된 뭔가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평선을 모으는 중이다. 그래서 지나간 일주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냥 횡보 상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일주일도 뭐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큰 어떤 호재든 악재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을 잡겠죠. 보면. 저희야 뭐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로 가는 거니까 저희 가는 게 개별주처럼 이렇게 대응하려는 게 아니고 중장기로 어차피 중장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몇 배짜리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그 몇 배짜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대응해 가는 거고, 저희는 뭐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살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 이제 차트에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를 이렇게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세력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세력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자,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좌는 이제 이 계좌는 이 종목 교체를 한 계좌예요. 종목 교체를 한 30% 정도. 제가 얘기한 똑같은 종목을 한 거예요. 똑같은 종목으로 그 계좌 종목 교체를 했는데, 여기 추정 예탁금이 달라졌잖아요. 추정 예탁금이 이렇게 그 유신하고 아무튼 두 종목이 이렇게 파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이선에 있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2,800, 여기에서 이제 그 아무튼 제가 드린 종목들이 조금만 움직여져도 그냥 여기 3천 넘어가는 그런 계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내년 한 3, 4월 정도, 3, 4월 정도 가면, 그 3, 4월 정도 가면 요 근처 거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 두 테마에 맞춰서 그 아니면 이게 대장주, 부대장주 종목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종목 교체 내지는 아무튼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또 그 종목 가지고 또 복리로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이렇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무튼 그런 재건주 이런 것들이 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설주들 흐름이 또 좋아질 거니까 건설 업종들 흐름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테마주 플러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테마주 플러스 종목 교체를 한 테마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건설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건설업종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한 3, 4월 달,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이 계좌가, 지금 여기 있던 계좌가 상당히 요 가까이에 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할 수 없다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종목도 찾을 수 있고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찾을 수가 있고, 그 어떤 종목을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그 기준도 세워졌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계좌도 종목 교체를 안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했다면 이것보다 적겠죠. 추정 예탁금이 이게 뭐 2,500에서 뭐 2,600 자리야. 요 사이에 있겠죠. 응? 이 종목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업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복리 효과로 연결이 되니까, 복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속도 얘기했는데, 복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복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음? 복리에서 복리로 이렇게 연결돼 갔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손절 안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수익을 만들어서 또 수익으로 연결하고, 수익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서너 번에서 많으면 한 너덟 번 이렇게 딱 진행을 하면 그게 복리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계좌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앞으로 한 5, 6개월 거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응해 가면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종목 교체 설명드리면서 이게 저도 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했다고, 종목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알아들으셔야죠, 수강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저는 안 하고 수강생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세 종목으로 했다고요. 저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뭐, 그쵸? 여전히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 뭐, 지금도 환율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저희 뭐 관심이 없으니까요. 환율은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박스권에 있잖아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제 금리 뭐 0.7 올리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미 네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빅스텝으로 0.75 해서 네 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번째 올리니까 이제 뭐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뭐 올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 막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거치고 나면 그냥 뭐 당연히 할 걸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시장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만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0.5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시장은 이렇게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갔겠죠. 뭐 그런 차이만 있지. 뭐 0.7 올렸다고 해서 그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율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의미 둘 건 아니다. 이미 환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 올해 초, 여기 올해 초 여기 2022년 1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이 문제였죠. 올라오는 동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장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 이게 환율이 우상향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 시장이 우하향을 했다. 코스피가 우하향을 했다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가 될 거란 얘기죠.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환율이 우하향을 할 거다. 환율이 우하향을 하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우리 시장은 반대로 갈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게 환율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 있다. 이 앞으로도 박스권이 더 계속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금방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동안 저는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거야. 거기다가 막 저는 크게 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투자자들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이렇게 보면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샀는데 개인도 샀다.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게 외국인이 산 걸로 봐서는 좋은데 또 개인이 또 많이 샀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고 개인도 팔았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샀는데 개인이 샀다. 그러니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파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이제 보세요.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하나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게 테마주인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를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그죠? 이 기관이 1,000억 정도 팔았으면 이게 많이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샀고 보면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게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은 거의 상한가는 상한가 뭐 갔었나요? 어쨌나 아무튼 상한가 근처를 갔다. 상한가 근처를 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게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이 결국 내 계좌가 바뀌고 바뀌어 가려면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을 때 종목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체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때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게. 이 때에 맞게. 그 타이밍에 맞게. 때에 맞게. 이거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된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종목 교체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바닥권에 있을 때만 하는 거다. 바닥권에 있을 때만 한다. 이게 바닥권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바닥권이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시장에 대해서 바닥권이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때를 알고 그 타이밍을 알고 거기에서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바닥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면 종목이 있다고 해도 그 종목 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보시면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뭐 금리 올렸다고 해서 여기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여기서 엄청나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스닥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우상향 하고 있어요. 우상향. 그죠? 이게 뭐 이거 금리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평선 내려오면서 이게 만나겠죠. 이게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만났을 때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거 이제 또 가봐야 알죠. 이쪽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나스닥은 나스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강한 거예요. 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스닥의 흐름보다 강한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나스닥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장도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하고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그건 좋은 거니까요. 그건 긍정적인 거니까 그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건 긍정적이고 제가 했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땠느냐? 그죠? 우리 시장 여기 있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응? 여기 보세요. 이게 코스피. 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비트코인하고 이 비트코인의 흐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에. 근데 아까 제가 했듯이 나스닥은 이렇게 내렸었던 게 나스닥은 그러니까 그 나스닥보다도 우리 시장 코스닥이 나스닥보다도 이 비트코인하고 우리 시장이 이 나스닥보다는 강하다. 강한 흐름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나스닥이 됐든 뭐 다우지수가 됐든 미국의 시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시장에서 지금 돈이 지금 빠지는 거죠. 그 돈이 빠지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빠져나간 돈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돈들이 아마 아시아 쪽으로나 브릭스나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그 음, 자 삼성전자가 이제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로 좋잖아요.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보다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5만 원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우상향 하고 있어요. 우상향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를 보면 이 코스피보다 삼성전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보다도 삼성전자 이제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흐름이 더 강하다. 강하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하고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 코스피가 지금까지는 코스닥보다 흐름이 더 강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다. 시장은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누가 이렇게 관리해 가냐. 이게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 외국인이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그림에 딱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그림에. 여기 이평선. 일단은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갈지 또 조정받고 갈지 알 수 없지만, 이거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지 않겠어요? 어디선가? 여기, 뭐 이쯤에서 만나겠죠?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도 일단은 삼성전자에 맞춰서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다. 우상향. 근데 올해 말이 됐든, 아무튼 내년 초가 됐든, 아무튼.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한 저희가 하는 테마들 있잖아요. 아까 그 네옴시티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그런 종목들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부터 내년 한 3, 4월까지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됐다가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어떤 파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장도 결국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우량주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게 SK 바이오산스입니다. SK 바이오산스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바닥을.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거래량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10%, 11% 이렇게 상승도 이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가 10%, 11%는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개별주하고 달라요. 이게 개별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우량주 있잖아요. 우량주는 하루에 플러스 한 10% 이상 오르면 이건 개별주로 따지면 거의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떻게 보면 개별주로 따지면 거의 상한급 이게 거래량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제가 했던 이 RSI 구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하게 여기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두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거의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그죠? 저희가 이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바닥권 같은 경우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듯이 이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할 매수. 나는 그래서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제가 이건 중장기는 한 5년 이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개별주 몇 개를 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인 그뭐 유신 보세요. 유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난주에 정고점 얘기하면서 이게 응? 이게 제가 세력이 이게 엄청나게 기술을 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비슷하게 만들고 상한가 갔나요? 아무튼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게 분할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나간 얘기지만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이런 데가 이게 분할 매수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 이런 얘기죠. 보시면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고점들을 지금 다 뚫고 지나갔는데 지금 테마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테마는 끝 단계가 아니고. 그럼 지금 쫓아가야 되냐? 지금 쫓아가면 리스크가 크죠. 지금 쫓아가면. 지금 쫓아가면 이제 손절, 익절 걸고 해야 돼요. 지금 쫓아가면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쫓아가면 손절, 익절 걸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이런 데서 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데서. 음? 여기서 사게 되면 손절, 익절을 걸고 해야 된다. 손절, 익절을 걸고 또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서 음? 또 올라가면 또 쫓아가고 싶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쫓아가면 손절, 익절을 걸고 오셔야 된다. 손절, 익절을 걸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손절, 익절 걸고 오려면 이게 결국 단타밖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히림도 보면은 히림도 그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안 좋아 보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오늘 이게 나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정고점 이렇게 뚫다가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고점을 하루에 뚫잖아요. 하루에 보세요. 여기 고점을 그냥 하루에 넘어가잖아요. 하루에. 응? 보시라고요. 이 거래량 나오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신이 나는 거 비교해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누가 이런 힘 같은 걸 사겠어요. 이런 데서. 응? 살려면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기는 싫다는 얘기죠. 왜? 안 좋아 보이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상한가 비슷하게 하나 딱 나오면 종목이 갑자기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되면.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이걸 아무튼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관리해 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안 좋아 보일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얼마나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종목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셔야 된다. 이런 거 보셔야 된다. 반드시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을 이건 이제 미래에 오늘은 나왔지만 이게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런 거래량들이 미래에 나올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 예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자꾸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의미가 없죠. 내가 사놓고 미리 사놓고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세력인 거예요. 이런 게 세력.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세력이 없으면은 이런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지금 막 여기서 막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앞에를 지금 앞에 여기 고점 근처에 왔고 그다음에 여기를 넘으면 정고점인데 좀 크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 여기가 멀은 것 같지만 여기 정고점이 여기가 멀은 것까지 앞에 있잖아요. 이게 멀은 것 같지만 여기도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여기 좀 오르락 내려가다가 여기서 상한가 비슷한 거 하나 딱 나오면 그냥 여기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개별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무 때나 만들지 않죠. 이제 세력들이 이제 그 뉴스라든지 미래에 나올 뉴스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유신이나 히림 이렇게 딱 만들지 이런 종목들도 이게 딱 그런 뉴스들 세력들이 딱 살펴보다가 그런 뉴스들에 맞춰 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들이 언제든지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뉴스들이 아마 언제쯤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이야 뭐 국제 정세까지 다 살펴보면서 하는 거니까. 응? 그 개인들이야 그냥 오늘 내일만 보고 하지만 세력들은 한두 달 후, 3, 4개월 후, 6개월 후, 그죠? 1년 후, 그 나올 뉴스들까지 딱 머릿속에 두고서 그 미래에 나올 뉴스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면서 종목들을 관리해 가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에 맞춰서 파동을 만드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은 그 때를 어느 정도 알고 저희도 그저 이렇게 테마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쌓다 보면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겠다,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파동이 지금 아직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파동이 크게 나오기 전에 사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게 편안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해서 막 몇 년씩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길어봐야 이게 몇 개월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몇 개월을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일단은 길게 보고 몇 개월을 기다릴 생각으로 들고 있지만 그게 몇 주 만에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주 만에. 그게 테마주인 겁니다. 그게. 자,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이제 좀 아셔야죠.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 보면 건설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이게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그 건설주들도 이제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RSI, RSI. 그래서 이게 건설주들이 흐름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잖아요. 이게 네옴시티라든지 이게 저기 재건주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하고 이 건설주들이 좀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네옴시티만 해도 지금 보면은 막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큰 건설회사들이 그쪽에 가서 수주를 막 크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수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원희룡 그 장관이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사우디의 왕자가 한국을 한번 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뭐 더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상향조로 지금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깰 대로 다 깨고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깰 대로 다 깨고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고 다 깨고 나서 그러면 이때까지 개인들 중에서 그 개인들 중에서 이런 종목을 들고 버틴 개인들이 얼마나 있겠냐. 제가 할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희 말고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도 그막 엄청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 개별주는 아까 우량주하고 달라서 이 개별주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 한두 개, 이 한두 개 이런 거 이제 한두 개 많게 나면 한 두세 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간다니까. 여기 엄청 멀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이게 갭상승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마 없으면 이게 개인들이 이런데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 들고 있겠냐는 얘기죠. 개인들이 저희들 말고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했듯이 이게 네옴시티나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주 관련해서 그게 대부분 이제 건설 업종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들의 아무튼 건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뭐 이렇게 때가 온다니까요. 기다리시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머지 종목들도 이 지금 제가 했듯이 이 윗꼬리 있잖아요. 이런 윗꼬리. 윗꼬리가 이게 지금 세력들이 지금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거래량이 막 크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결국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제가 했더니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들이 그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량의 양인데 그게 지금 세력들이 안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는 건데 결국 세력들이 지금 들고 있으면서 안 들고 있는 척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런 그림들이 또 나오면서 여기 캔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몇 개 여기처럼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들이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흐름 속으로 아까 그런 테마들과 연결해서 그런 큰 그 있잖아요. 그 국제적인 큰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 건설 업종들이 아마 좋은 흐름들로 지금 서서히 지금 연결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벽산. 이 벽산도 보면, 여기 벽산도 좀, 그쪽 그림을 서서히 만들잖아요. 보시면, 여기, 지금까지 나오던, 그죠? 이런 거래량보다 지금 한 두세 배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막 엄청나게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RSI가 이럴 때.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을 확 죽여놓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을. 그리고 가격도 그냥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또 이것도 때 되면 또 뭐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 뭐 한두 개 딱 만들면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계좌들이 확 달라진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것을 이제 기다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계좌 아무튼 종목 교체 이 종목 교체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가 그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전에 거기 유튜브에 거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한번 그 종목 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교체 했을 때 그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을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 기회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왔을 때 일단은 그쪽에 좀 비중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현금이 있어서 현금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아무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본인들 계좌 속에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 마이너스 50% 이상 종목은 이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50% 미만인 종목, 마이너스 50% 미만인, 그래서 마이너스 45%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뭐 마이너스 10%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30% 정도 제가 했잖아요. 30% 정도 하면 결국은 이거의 평균치 있잖아요. 평균치. 평균치로 따지면 그게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5%면 이거 두 배가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이너스 30, 40%는 플러스 한 40%에서 한 45%, 40에서 45% 정도면 그냥 이게 회복이 된다니까, 회복이. 빠른 속도로. 근데 그 두 종목이 지금 거의 이 상태에 왔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게 한 3, 4주 만에, 2, 3주인가요? 3, 4주 만에. 이게 종목 교체 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목 교체 기회가 이렇게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는. 한번 보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한 종목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또 한두 종목 드리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아까 그분 계좌처럼 그 계좌가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이미 아니, 두 종목 움직이는데도 계좌가 딱 몇백만 원 확 달라지잖아요. 보시면 이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계좌가 크신 분들은 아마 그 두 종목, 아마 세 종목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지금 아마 몇백만 원이 아니라 아마 몇천만 원, 그 몇천만 원이 확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 계좌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몇백만 원이 아니고 아까 그분은 이제 금액이 안 크니까 몇백만 원이고 지금 저희 수강자분들은 되게 이제 몇 억씩 들고 있는 놈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아마 몇천만 원, 2, 3주 사이에 몇천만 원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자, 그렇게 해서 어, 아무튼 오늘이 이제 이번 학기 지금 마지막 날인데 아까 저 설명드린 그 종목 교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맞춰서 또 큰 테마가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한 종목은 아직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그 종목에 맞춰서 좀 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한두 종목 드리면 또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그래서 또 복리로 쭉 연결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계좌가 이렇게 아마 몇 개월 후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만 돼도 계좌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흐름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이 두 종목이 좀 거기가 끝이다 이제 저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이제 파동이 좀 더 연결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어 현금이 있으신 분은 계좌에서 덜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 추가로 현금이 있으시다. 이 질문이 현금이 더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현금이 있는데 굳이 뭐 종목 기체를 안 하셔도 되죠. 종목 기체 현금 있는 분들은 현금이 내가 이 몇 천만 원 있다든지 몇 억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현금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서 그 종목 교체를 하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데 굳이 종목 교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변이 되셨는지요? 아무튼 방금 설명한 거 이해가신다. 3번 쳐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 예, 그렇죠. 그 현금 있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것은 저한테 묻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종목 기자를 설명드린 수강생분들 대다수가 추가로 현금이 없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종목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길게 해드렸던 거고, 근데 그걸 100%의 수강생들이 다 따라서 했으면 제일 좋은데 아마 반반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처음부터 다 따라서는 못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따라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을 거니까. 예. 그 현금 있는 분들은 종목 교체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현금 있는 분들이 현금이 이렇게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죠. 지금 제가 드린 종목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리를 계속 만들어가면 계좌가 달라질 거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제 차선책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라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종목으로 쭉 들고 가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그 계좌는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건설업종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흐름 속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본인들 현금으로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종목 교체를 통해서 그 종목 교체도 모든 종목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50% 이내 종목 그 종목들 중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30% 그것도 다 하지 마시고 30% 정도만 해서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험을.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경험을 쌓아봐야 지금은 현금 있어 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음번에 할 때는 또 현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본인들 계좌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본인들 종목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좌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이. 그래서 아까 제가 원금이 뭐냐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원금 그게 이렇게 손절이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종목 규제 아무 때나 하란 게 아니잖아요. 종목 규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수강생들한테 종목 규제는. 처음 얘기한 겁니다. 마침 이제 타이밍이 시장이 바닥권인데다가 또 좋은 테마가, 큰 테마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테마들이 있고 거기에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찾았으니까 그 종목들도 제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내가 종목 투자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되는지 그 종목을 모르겠다. 그 종목을 못 찾았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응?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조건을 갖춰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수강생분들이 한 반 이상은 아마 못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못 하신 분들도 나만 못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반 정도는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움직여 간 걸 보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현금 있으신 분들 현금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종목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결국 몇 개월 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5, 6개월 후에 본인들 계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얘기 또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